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클럽 가족 여러분, 태조박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죠. 조선주 얘기 또 해보게요. LNG가 막혔고, 예, 아시다시피 조선은 꿈을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예, 지금 엔진주가 굉장히 좀 강하다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돈은 엔진으로 간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토리대로 쭉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조선 엔진이 왜 좋은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선박 플러스 야 이제 데이터 발전의 엔진으로 이제 딱 들어가네요. 예, HD 현대중공업이 얼마 전에 미국 시장의 데이터 센터 엔진 시장에 첫 진입을 했고요. 요 엔진입니다. 이 엔진. 이게 H54G인데 현대중공업 계열은 H 힘센 엔진이라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이게 중형 엔진이죠. 중형 엔진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작게는 트럭만한 엔진이 제일 작은 거고요. 요런 이번에 데이터 센터형에 들어간 이 H54 엔진 같은 경우는 건물 한 2, 3층 정도 되는 높이의 엔진인데 어쨌든 요것도 중형 엔진입니다. 사행정 엔진이에요. 저희가 요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은 저희가 선박에 쓰이는 이 행정이거든요. 이게 피스톤이라는 게 있는데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폭발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큰 선박에 쓰이는 거고요. 대신에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죠? 사행정 엔진, 요번 데이터 센터형은 이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서 왔다 갔다 해서 4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피스톤 왕복 2번. 이게 그때 폭발이 한번 빵 이루어져가지고 파워를 내는 건데 요거는 자동차 발전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데이터 센터형으로 들어간 거고요. 사행정 엔진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사행정 엔진의 그 히스토리를 한번 쭉 볼까요? 예. HD 현대중공업 엔진이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힘센 엔진이라고 중형 엔진 브랜드 방금 말씀드렸었던 요 엔진의 한 부분이 현재 데이터 센터형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게 발전용으로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또는 보조 엔진으로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 현대중공업 엔진 중에 대형 엔진이 있는데 대형 엔진은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을 해요. 이게 엘러번스라는 회사, 옛날에 이제 만이라는 회사였죠. 그리고 윈지디의 설계를 사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라이선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버랜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 계열이고요. 전체 점유율 한 6에서 70% 정도 쓰고 있고 윈지디 같은 경우는 스위스 기반 되고 있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대형 엔진, 중형 엔진, 힘센 엔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방금 기억해야 될 데이터 센터 향만 놓고 보면은 사행정이라 그랬죠. 중형 엔진. 그게 이제 XTX 엔진이 하거든요. XTX 엔진도 같이 하니까 XTX 엔진도 데이터 센터향 수주 기대감으로 최근에 조금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이 STX 엔진도 에버랜스하고 커민스사 라이센스 보유해서 사행정 종속 엔진을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엔진주를 히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좀 놓고 보면은 뭐 HD 현대 마린 엔진, XTX 엔진, 하나 엔진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되게 좀 XTX 그룹이 안 좋았었을 때 XTX 중공업이 분할을 해서 일부 이제 선박 엔진하고 부품 쪽은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이렇게 소속이 됐죠. 그래서 사명을 바꾼 거고요. 그 중에서 일부 분할한 것 중에서 XTX 엔진은 민수 쪽하고 방산 쪽에서 사행정 종속 엔진 요게 이제 이슈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 완전 독립회사인 거죠. 그리고 2022년도인가요? 하나 엔진은 대우조선해양의 HSD 엔진 부분을 가져가서 대형 엔진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나눠져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HD 현대중공업이 데이터 센터양 4행정 엔진을 수주를 받았는데 다음 차례는 어딜까요? 다음 차례는 저희 가족 여러분 제가 봤었을 때는 하나 엔진이 데이터 센터양의 모멘텀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XTX 엔진도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이 현대 마린 엔진부터 한번 저희가 보죠. 사행정 데이터 센터 발전용이 어느 정도 기대가 있는지. HD 현대 마린 엔진은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에버런스하고 제휴를 해서 선박용에서 이행정, 그러니까 큰 엔진이죠. 선박용 엔진, 저속 엔진 위주로 원래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현재 HD 현대하고 겹치니까 중국 쪽에서 대형 특화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마린 엔진이. 그리고 요번에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를 인수를 하면서 중형 엔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대미포가 중형 선박을 만드니까 그것도 현대 마린 엔진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형하고 중국향 또는 국내향 대형 엔진을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선박용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사행정하고는 기대가 없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또 에버런스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LPG 이중원료 엔진. 요거가 이제 핫하게 현재 떠오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HD 그룹, 현대그룹이 LPG선 포함해가지고요. 가스선들이 올해부터 대거 이제 발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마린 엔진도 있지만 어떤 거? 세진중공업 또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마린 엔진은 조금 약하죠. 데이터 센터 향만 현재 보는 거예요. 현재 조선 쪽 말고 발전용 쪽에서. 근데 그룹사가 HD 현대가 힘센 엔진이죠. 힘센 엔진이 사행정이라 그랬죠. 방금 본 거 중형 엔진 브랜드. 요 라이센스 이용해서 발전용도 기대를 하는 거죠. 기죠. 그래서 약간 모멘텀은 약해요. 마린 엔진이 데이터 센터 양으로만 놓고 본다면 XTX 엔진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민수하고 방산 쪽이잖아요. XTX 중공업에서 분할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독립회사로. 매출이 2023년도에 6천억에서 작년도에 7,800억으로 갔고요. 야, 영업이익 성장률 보세요. 23년도에 170억에서 696억. 확실히 좋아요. 근데 현재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최대 주주가 유암코였었거든요. 요게 이제 XTX 그룹이 안 좋았을 때 유암코가 인수를 한 건데 요게 이제 현재 슬슬 지분 매각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현재 XTX 엔진은 실적이나 M&A가 기대가 되는데 이 XTX 엔진을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은 국내 기업이 될 거예요. 하나라든지 HD 현대라든지 S&T 그룹주. 근데 이게 방산이라는 거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업체한테 인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회사가 인수를 할 가능성이 제가 봤었을 때 높으냐면은 하나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유심히 봐야 돼.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 엔진이 예전에 HSD 엔진을 인수할 당시에는 뭘 보고 인수를 했냐면은 대형 선박 엔진을 보고 했거든요. 사행정 엔진이 아직까지 조금 약한데 보면은 하나 엔진도 지금 사행정 엔진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곧 합니다. 2026년도에 생산을 현재 140여 대 정도 생산을 하려고 하죠. 사행정 엔진을. 그리고 이게 올해부터 첫 매출이 인식이 되고 2028년도부터 본격으로 반영을 하는데 하나 엔진 부분이 이행정의 대형 선박 엔진을 하긴 있지만 요번에 신규 플러스 알파로 사행정 종속 엔진이 들어왔고 일종의 사업 부분이고 요 부분을 데이터 센터양으로 좀 키우게 된다면 XTX 엔진이 만약에 지분이 매각이 되면 제가 봤었을 때는 하나 엔진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엔진주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발전용 엔진이 요새 핫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형 이렇게 스토리를 좀 사행정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전부터 사행정 엔진이 좋았었던 HD 현대, 현대그룹주죠. 현대그룹주.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가장 큰 핫하죠. 이제는 이제 조선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냥 일반 조선주. 자, 이게 조선주의 추세거든요. 저희가 코스피의 운수장비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사이클하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 예전에 조선주 2차 사이클 때도 수주의 시기를 지나서 이 빨간색의 실적의 시기로 넘어갔는데 지금 조선주도 실적의 시기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붙은 게 있습니다. 뭐죠? 저희 가족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2차 사이클 실적의 시기하고 3차 사이클은 뭐가 있습니까? 요 수주라는 게 하나가 더 붙어 있죠. 야, 수주가 계속 붙으면서 미국 중심으로 실적도 계속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다음 사이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겁니다. 가족 여러분. 그래서 조선주를 지금 내리시면 안 돼요. 기자재주들도 그렇고요. 좀 이따가 보긴 하겠지만 조선주들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작게는 한 더블, 한 100% 정도 저는 오를 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이클의 끝까지 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대로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보면.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왜 3차 사이클의 수주라는 게 2차하고 또 틀리게 다시 붙으면서 가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요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공급은 늘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격과 발주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가족 여러분? 공급은 현재 카타르, 차질 또는 호르무즈 리스크 다 있죠? 복구에 3에서 5년 걸려요. 그럼 이거는 공급 부족 확정. 그죠? 복구에서 3, 5년. 근데 수요는 보게 되면은 유럽, 아시아, 동남아가 모두 LNG를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쪽에. 그러면 수요는 확정이죠.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확정. 그죠? 유일한 대안이 하나 나타나죠. 대체 공급. 미국이죠. 미국이 대체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프로젝트가 미국 중심의 2026년도 올해부터 2007년도 사이에 선박 발주가 본격화가 되겠죠? 그래서 한 128척 정도 발주가 예상이 됩니다. 사이클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LNG 선도 만들려면은 얼마나 걸리죠? 2년에서 3년 걸리죠. 미국의 LNG 프로젝트 뚝딱뚝딱 건설한다고 해도 3에서 5년 걸리죠. 수급이 계속해서 타이트해요. 카타르에서 막히죠? LNG 선 만드는데도 2년, 3년 걸리죠. 수요는 확정됐죠. 저희가 시장에서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정상화 되겠지. 그죠?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죠? 복구해야 되고. LNG 수요는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계속 쳐야 되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좀 기대되면서 보는 게 이 사이클 위치인데요. 이걸 한번 보죠. 지금 현재가 중고선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 뒤로 이제 신조선 가격, 조선 신조선가죠. 클락슨. 이 올라가는 전이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공급이 제한하고 수요가 확정되고 이 미국 중심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구조적 상승 사이클이 완성했다는 거를 저희 가족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 얘기는 제가 뒤에서 다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은 꼭 다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다 보셔야 돼요. 기자재 조선주들을 많이 있지만 제가 특징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LNG 관련주들을 꼭 봐야 하는 이유는 신조성가가 재차 상승할 기미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신조성가하고 중고성가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일단 회색 부분인 중고성가 지수가 먼저 움직이고요. 뒤따라서 신조성가가 움직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장 배는 필요한데 배가 없으니까 신조성가가 먼저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 후에 중고성가가 먼저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 후에 배가 계속해서 발주되고 나오는 대로 신조성가가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현재의 모습을 딱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LNG가 부족하고 공급이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고성가 회색 부분이 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신조성가가 따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신조성가가 이렇게
소수점으로나마 이렇게 반등을 주려고 하는 기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신조성과도 같이 따라가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LNG 관련주들, LNG 밸류 체인에 있는 것들을 꼭 보셔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 처음에. 예? 그거는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광밴드 태광이 봐야 되겠죠. 왜냐? LNG 사이클이 다시 시작하면 리드 타임상 맨 앞에 있는 애들이 먼저 움직일 테니까. 그죠? 예. 미국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은 맨 앞에 있는 리드 타임이 빠른 애들부터 실적 개선이 빠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광밴드 태광이 움직이죠? 예. 엔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자, 얘네들은 실적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실적 플러스, 예, 다음 차례 미국 LNG 수주에 대한 또 기대감이 묻어 있는 거죠. 예, 계속해서 수주가 계속 맞물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을 필두로 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굉장히 빨라지는 업체들은 계속 봐야 돼. 제가 뒤에서 계속 보여줄게요. 아셨죠? 예. 자, 아시아 LNG 수요는 미국이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제 말이라기보다는 다 근거가 있죠. 로이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US Crude and Fuel Exports. 미국이 에너지가 리코더 하이로 수출을 하는데 충분하지도 않대. 충분하지 않아. 네. 아시아는 미국 에너지로 수요가 이동해요. 앞에서 보셨듯이 아시아가 에너지가 부족해요. 일례로 인도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분명 카타르 비중이 70에서 100%입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최근에 3배가 수출이 아시아로 급증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중요한 포인트는 예, 미국의 공급 증가에도 예, not enough 예,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것이 굉장히 큰 인프라 쪽에서 방황을 일으킬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지금 한몫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면 미국 에너지부가요. 뭔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LNG는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글로벌의 에너지 관련된 안보의 수단으로 공식 인정했다. 따라서 예, 아시아가 공급이 부족하고 또는 다른 나라가 공급이 부족할 때 미국은 미국은 LNG를 막 찍어내서 딴 나라로 수출해라. 네, 인정했습니다. 공식 인정. 했어요. 예, 했어요. 글로벌 동맹이 어려울 때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 해라. 미국이 예, LNG 프로젝트를 예,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미국 에너지부에서 승인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 승인을 내는 게 이제 안보 수단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예, 찍어서 예, LNG 찍어서 쓰려면 막 써라 그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은 에너지 수출이 굉장히 올해부터 활약이 될 겁니다. 국가가 인정을 했어요. 따라서 미국 에너지 수출이 10년 만에 예, 나라도 인정해주고 미국 거 아니면 카타르 거 대체를 못하니까 에너지 구원투수로 와서 카타르 중단에도 안보 방패가 확인이 됐다. 예, 이런 얘기가 현재 최근에 뉴스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정부가 계속 한몫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에너지 디파트먼트 어프로지.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부가 익스포트죠? 예, 익스펜션, 수출을 추가로 허가했대요. 어디 예, 여기죠. 코퍼스 크리스티 LNG. 이게 쉐니어 에너지의 예, 증설 일정에 맞춰서 미국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승인을 했습니다. 최근에 2월 달에. 기죠? 뭔 얘기예요, 이게? 예, 필요하면 더 뽑아내라. 공식 선언을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쉐니어 에너지는 증설 일정이 예, 대로 미국 정부가 예, 다 승인을 해줘서 이대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예, 조선주 3차 사이클은요. 조선주 3차 사이클은 다시 실적 플러스 또 수주의 시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예, 예전에 2차 사이클은 예, 실적의 시기였죠. 근데 수주가 또 붙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굉장히 크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 조선주는 지금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상기를 시켜주는데 이 그림을 기억을 하세요. 네, 이 그림을 이 뒤에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뒤에가 아셨죠?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례로 지금 당장 발주 가능한 LNG 선만 90척 수준입니다. 보면
자,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LNG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우드사이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예. 루이지애나, 미국 거 있고요. 추가로 한 20평 나올 거고, 예, 모잠비크, 예, 재개된 게 LNG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아더도 있고, 뭐 CP2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있어요. 보면은, 이거는 CP2 같은 경우는 벤처 에너지죠. 예, 이런 것들부터 쭉 있고요. 그래서 요거가 추가로 현재 98번 예, 정도 돼. 지금 당장 발주 가능한 것만. 그 밖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올해하고 내년에 최종 투자 결정이 높은 LNG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쭈루룩 해서 또 128척 정도가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하나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아르헨티나 LNG 페이지 3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현재 12 MTPA라는 규모로 LNG를 수출을 뽑아낼 건데, 이 프로젝트가 그 중에서 반이죠. 6은 FLNG 2기로 뽑을 거예요. 그리고 향후 요거를 30까지 확대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요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예, 삼성중공업, 예, FLNG 수주 파이프라인 중 하나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임박해져 있는 FLNG에 대한 시장에 대한 거죠. 예, LNG뿐만 아니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다시 최근에 예, 올라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탑픽은 조선주는 여러모로 실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삼성중공업이 예, 탑픽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잘 예, 보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증권사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는데 이거는 메리츠증권 거는 1분기가 매출이 3조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보고요. 영업이익이 3,900억 정도 보는데 요거는 조금 다 틀리긴 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한 12%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뭐 예상치는 뭐 다들 알고 있으니까 숫자를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도크를, 예, 이번 도크를 2분기에 지금 재가동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해양 쪽하고 상선이 동시에 성장을 할 것 같으니, 예, 캐파가 부족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게 2분기부터 이번 도크가 다시 재가동을 하는데, 이번 도크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요. 고수익 선종에 계속 집중하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하냐? 여기는 에탄올 운반선, 예, 셔틀탱크, 그리고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것들. 가스선들 위주긴 한데 뭔가 조금 더 고마진이죠. 에탄올,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로 건조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조선 기자재 주들의 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장 투자 포인트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호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건데 본격적인 호실적인 사실 2026년도 1분기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지만 여기 보면은 1분기 실적은 초대박 물량은 42% 정도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나올 거는 72%거든요. 네. 3분기에 54, 4분기에 68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사실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투자 포인트로 뭘 나오냐면요. 보면은 저희 가족 여러분 보세요. 1분기 실적이 발표를 했어. 근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잖아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컨센서스보다. 그러면은 또 안 좋게 나왔니 해가지고 쑥 빠질 때고 이제 그때 매수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지 간에 조선주는 수주 산업이죠. 수주를 몇 척 받았고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다 알고 있는데 그 시기를 언제 반영하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죠? 1분기에 반영을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동안에 만들었었던 게 동기가 조금 더 리드 타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요새는 좀 더 친환경 쪽으로, LNG 쪽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리드 타임이 길어지니 1분기에 잡힐 실적이 2분기부터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대신에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삼성중공업이 곧 20일인가 제가 알기로는 실적 발표일이거든요. 30일인가요? 30일. 오늘 24일이니까. 그죠? 혹여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주토피아님이 증권가 목표가는 거의 온 것 같네요. 예. 그런가요? 예.
증권사가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렸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예. 아셨죠? 저희는 조선주를 여기부터 얘기했죠? 2022년도부터. 예. 근데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고, 증권사 목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시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세 개를 꼭지를 뽑아왔는데 제일 처음에 이 가운데가 FLNG, LNG 구조성장이죠. 현재 삼성중공업이 제트LNG, 시다, 코럴 세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세 개가. 현재 실적이 조금씩 잡히긴 하는데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잡힐 거예요. 실적이 뒤쪽에서 잡히는 게 더 커요. 현재보다도. 이런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2027년도 이후에 일감도 좀 어느 정도 많이 확정을 져놓은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은 델핀 프로젝트하고 캐나다 웨스턴 FLNG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협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보면 이게 작게는 5개에서 6개 FLNG가 지금 있고요. 두 번째 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셔틀 탱크. 요거 보세요. 요 셔틀 탱크 있죠. 셔틀 탱크가 글로벌 공급자가 삼성중공업하고 중국 위슨 정도거든요. 수주 환경이 매우 우호적인데 요새 셔틀 탱크 쪽에서 오일 쪽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게 고마진으로서 이렇게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셔틀 탱크 하면은 삼성중공업, 여기 나온 것처럼 삼성중공업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서 요거 꼭 보자고요. 뭘 보냐면은 이거. 제가 이 세진중공업을 꼭 보셔야 된다고 해요. 보면은 탱크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거두절미하고 요거부터 보면 세진중공업이 안내를 하는 게 2026년도, 7년도, 8년도에 이제 우리가 탱크를 제작을 하는 척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LPG도 있을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 그리고 여기에는 뭐 CO2 운반선을 위한,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위한 탱크도 있을 거고, 암모니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5년도부터 이미 시작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순수하게 친환경으로 생각하는 이거 보세요. LCO2 인도, 이산화탄소 운반선, 그리고 LNG 벙커링선. 이 LNG 벙커링선 인도가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6, 7, 8로 갈수록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 LNG 벙커링선. 방금 얘기한 거죠. 방금 얘기한 셔틀 탱크 쪽이죠. 그죠? 이 벙커링선. 그죠? 셔틀이에요, 셔틀. 이 셔틀 탱크를, LNG 벙커링선을 얘기하는 게 아까 삼성중의 셔틀 탱크 쪽입니다. 어쨌든 탱크잖아요. 이게 보면은, 근데 이 LCO2가 2025년도 1분기에, 1분기에 세척을 인도한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척이 영업이익률이 18%가 넘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LNG 벙커링용 탱크 납품이 이 LCO2 이산화탄소 운반선보다 더 고마진입니다. 근데 이게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세진중공업을 저희 가족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건데, 자, 세진중공업이 제가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현재 세진중공업이 그렇게 막 강하진 않잖아요, 보면. 현재 21,000원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21,000원 정도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냐면은, 요 정도예요, 보면. 2025년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 펄을 한 20배 적용했을 때 한 24,000원 정도 나오죠? 2025년도 실적.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지금 현재 가격이 24,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가격대가. 지금 현재 요 정도 가격.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6년도, 7년도로 갈수록 탱크의 질이 달라져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6년도, 7년도까지만 실적을 맞춰 보면은 한 34,000원대까지 가야 될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죠? 예, 여기거든요. 이거 제가 어제 그린 추세선인데 그러면은 쭉 올라가면 요 위에요. 이 위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세진중공업이 추세를 깰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 점으로 해놨죠. 이게 참 저는 좀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2015년도부터 예, 추세선이거든요. 이 빨간색 선이 어디냐면은 차트로 놓고 보면 보시면 이렇게죠. 갔다가 찍고서 여기서 밀려가지고 야 이거 언제 가냐 언제 가냐 뭐 하고 있었을 때 이쯤 어디거든요. 여기쯤 어디? 근데 여기에서 찍고서 반등을 주자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2015년도부터 봤었을 때 여기가 저항이 될지 지지가 될지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이거든요. 근데 이 옛날 추세선을 주가가 어떻게 알고서 15,000원대부터 이렇게 예? 저항을 돌파하고 깨지지 않고 지지하고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이 추세선이라는 게 저는 이 세진중공업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보면은 야, 이 추세선이 제가 이제 장기 차트에다 이렇게 추세라는 이 선을 그어 놓은 거 정도 몇 개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업황의 흥망성쇠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흥망성쇠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 있죠. 주식을 매매하는 그 심리. 예, 사야 될 때 팔고 뭐 팔아야 될 때 사고 막 이러한 심리들이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들까지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 이 정도 빠졌으면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빠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느낌이 마음속에서 뭔가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정돈이 돼 있는 무슨 이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식이 심리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느끼긴 하거든요. 어쨌든 예, 세진중공업은 이 위에 맨 끝에 있는 데까지가 34,000~35,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선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록 무거워도 예, 있습니다. 그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예, 엔진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관용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보면은 아이고 잠깐만요. 위에 있나? 음 아이고 잠시만요, 여러분. 네. 이게 조선하고 조선기자재.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2026년부터 시작될 실적에 주목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포인트로 제가 삼성중공업, 하나엔진, XTX 엔진을 여기다가 이렇게 좀 뽑아왔냐면은 보시면 2025년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2026년도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가 제일 빠른 거예요. 보면 일단 삼성중공업이 영업이익 2025년도에서 6년도 8천억에서 1.9조까지 한 2배 올라가죠. 예? 물론 다른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현대마린솔루션, 뭐 조선해양도 있는데 다 턴어라운드 강하게 합니다. 근데 보면 올해 턴어라운드가 제일 강한 건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 탑으로 보고 엔진 보면 하나엔진 또 영업이익이 0.12조 1200억에서 올해 2400억 더블 뛰죠. 예. 이거는 현대마린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예. XTX 엔진도 예, 이렇게 돼요. 700억대에서 예, 1000억대로. 그러니까 얘도 강력한 예,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엔진주는 이렇게 보시죠. 네. 너무 강력해요. 보면 갈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예. 실적이 반영이 더 돼야 되고 아직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이격은 조금 높을지 몰라요. 이 실적의 시기에 예전에 2007년도 2차 슈퍼사이클 때도 이게 연이거든요. 연으로 3개 올랐어요. 예, 3년 올랐거든요. 3년. 지금 보면 2년째죠. 예, 2년째고 1년째 더 오를 건데 1년째 마지막 1년째가 더 오를 게 가장 강력하게 오를 겁니다. 보면 엔진주는 지금 끝이 아니에요. 비록 이격 부담 때문에 쉴 수는 있어요. 빠졌다 갈 수도 있고 그냥 너무 강력해서 그냥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1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남아있는데 저는 더 강할 것 같아요. 이 사이클보다.
왜냐하면 이때는 친환경 엔진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엔진이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마진도 되게 좋아지고 아까 전에 봤듯이 야 이게 전력 부족 때문에 엔진이 데이터 센터에도 쓰고 수주는 계속되고 있고요. 이 사이클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이 차보다. 그러니까 엔진주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격 조정 오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격 조정 올 거를. 예. 내가 만약에 샀는데 빠졌어요. 한 20% 빠졌다고 해요. 빠졌나 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빠졌나 보다. 왜? 일단 이격이 왔기 때문에. 예. 물론 저희는 엔진주를 옛날 구리짝부터 얘기했습니다. 보면 엔진주를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만약에 지금 신규로 하실 분이라는 분에 한해서 전략을 세워드리면은 저라면 기다렸다가 한 20% 30% 하락하면 사지 이렇게 하면은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보면은 왜냐면 한 번 더 빡 올려놓고서 그때 쉴 가능성도 있거든요. 보면 뭐 연말에 가서 쉬든지 그죠? 그런 가능성이 있고 감안하고 빠질 거 감안하고 분할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또 아셨죠? 엔진주는 지금부터도 강하지만 한 60% 이상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지금 가격대에서도. 왜냐하면 뒤에서 제가 보여줄 건데. 일단 엔진주를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한국조선이 잘하든 중국조선이 잘하든 다 타봐요. 보면 다. 그죠? 보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가 한국조선주 이 인도 예정이거든요. 2028년도 것도 이제 꽉 찼죠, 다. 예전에 저희가 조선주 피크아웃이 얘기가 2017년도 피크아웃 얘기가 1년 전에 나왔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조선주 피크아웃.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18년도에 인도 예정에 없어요. 그 당시에 1년 전만 하더라도. 요게 인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2027년도로 끝이지. 근데 이게 지금 다 또 찼습니다. 그죠? LNG선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2029년도 거도요. 보면요. 지금 계속해서 주문 나오는 게 2029년도 거 찾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선사들이 해운 선사들이 요것도 이제 조만간 꽉 찰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다가 미국 LNG 프로젝트가 오죠. 그러면 이거 또 사이클 또 연장해요. 2028년도, 9년도. 중국도 마찬가지. 2008년도, 9년도. 그러면 이게 인도 예정이잖아요. 7, 8, 9까지 막 미국, 중국도 7, 8, 9. 요 리드 타임에 인도 전에 엔진이 꼭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엔진이 필수품인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이나 중국이 한국 엔진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한국 엔진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돈은 엔진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보면 중국도 하고 한국도 하고 그죠? 마린 엔진 보죠. 마린 엔진 그죠? 마린 엔진 중국하고 그룹 물량 확대인데요. 4분기에 실적이 서프라이즈 났었거든요. 보면 279억. 네, 1분기 예상은 302억 나올 걸로 보여요. 근데 요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한 23.8% 되는데 4분기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 됐었거든요. 그거 감안을 하면은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25%에서 23.8%로 떨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환입 효과 제거를 하면은 잘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잘 보게 되면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보면 HD 현대마린이 보세요. HD 현대 거 그리고 중국 거 가지고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 엔진 맨 앞에도 공부했죠. 마린 엔진이 에버런스사의 봤죠 아까 전에 이행정 엔진을 가지고 대형 엔진은 중국 거 하고 그리고 미포조선의 소형 엔진은 현대 거 하고 이렇게 했죠. 두 개. 그죠? 그래서 중국, 한국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근데 실적을 1분기에 고성장을 또 확인을 할 것이고
2, 3분기에는 올해 2, 3분기에는 뭘 또 확인할 수 있냐면은 가동률을 추가가 상승이 되는 거. 이게 그룹 물량이 확대될 거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익이 극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린 엔진도 지금 사도 돼요. 지금 사셔야 됩니다. 하나 엔진을 살 거냐, 마린 엔진을 살 거냐 고민이 되시죠? 제가 봤었을 때에는 둘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결국엔 가서 만날. 가서 만날 것 같아. 거의 비슷한 수익률로 만날 것 같아. 두 개가. 그러니까 하는 업이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앞에서 엔진 배웠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보면. 근데 결국에는 가서 만나요. 예. 두 개 다 사시면 되긴 할 걸로 보여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거부터 보죠. 마린 엔진이 현재는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OEM 납품이었거든요. 근데 2026년도에 예, 현대 미포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수주에서 직접 매출이 발생해요. 이게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줘서 좋은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룹 편입 효과로 수익성 개선이 마린 엔진이 올해부터 될 거예요. 보면 이렇게 보죠. 보면 하나 엔진이 마린 엔진부터 봐야죠. 마린 엔진이 얼마까지 갈 거냐. 요걸 먼저 보죠. 마린 엔진은 이렇게 돼 있죠. 자, 현재가 2003, 4, 5, 6, 7, 8에서 제가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EPS, PER. 자, EPS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실적의 시즌. 예. 실적 모멘텀이 시즌으로 다가왔고요. 잘 보시면 잘 보셔요. 자, 2027년도 특히나 8년도 기준으로 퍼가 10배입니다. 현재 그 당시 4월 2일 기준으로요. 그럼 얘가 타겟팅을 어디까지 가야 되면 퍼 20배. 퍼 20배면은 왜 20배냐면 2차 사이클 때 대부분의 조선주, 조선 기자재 주들이 퍼 20배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실적이 쫙 끌어올렸을 거 아니에요. 2007년도 슈퍼사이클 때도. 그러면 그 당시에도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주들의 주가가 어딘가 있었을 거잖아요. 실적은 이렇게 좋아지면서 저평가로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종목이 실적이 너무 좋아져서 저평가네? 그럼 주가는 어디까지 가야 되지? 해서 쭉 올라다 보니 퍼 20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보면. 예. 2차 사이클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근데 지금 2차보다는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사이클이 더 크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20배도 더 가야 돼. 한 25배, 30배까지도 가야 돼. 근데 2028년도 기준 또는 2027년도 거 또는 2026년도 거는 22니까 요거는 현재 반영을 하면은 안 돼요. 지금 2026년도 반영 말고 7년도, 8년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 반영을 하면 자, 10에서 20에서 25 가면 지금 가격대에서도 더블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높아 보이죠? 마린 엔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요. 이렇게 더 갈 수 있어요. 마린 엔진이 자, 지금이 11만 원대인데 20만 원대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 엔진은 어떠냐? 하나 엔진도 20배 챙기게 보면 2028년도 11배거든요. 그죠? 그러면 2배 가야 돼. 더블 가야 돼. 그러면은 예. 하나 엔진도 예. 지금 가격대 해서 열어놓으면 지금 가격에서도 더블 갈 수 있어요. 하나 엔진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서 높아 보이지만 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충분히. 그죠? 지금 가격대에서도 더 갈 수 있어요. 하나 엔진도. 예. 그러니까 위에 빵을 딱 열어야 돼. 그게 뭐하고 일맥도 상통하냐면은 조선주가 이끌고 뒤에 조선 기자재주, 엔진주 뭐 다 같이 가겠죠? 예. 아까 전에 저희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요거 있죠. 이 방향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조선 기자재가 다 따라가면 그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가격대에서도 더블 정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밸류에이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거를 지금 봐야 돼요. 요거를. 아셨죠? 이거를 보셔야 된다. 이거를. 예. 에이, 어떻게가 지금도 급등해 있는데, 응?
거짓말 좀 그만해.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죠? 하나엔진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엔진. 잠깐만요. 하나엔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엔진은 왜 계속해서 또 하나엔진도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거냐면은 보세요. 자, 이게 수주잔고고 매출 추이거든요. 자, 보세요. 자, 2023년도 수주 받은 게 중국하고 여기 뭐 삼성 하나 국내하고 받았죠. 이렇게 하나엔진이 받은 물량이. 그리고 하나엔진도 보시면은 중국, 한국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엔진도 보시면 중국하고 국내 비중하고가 골고루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주는 중국조선이 좋든 한국조선이 좋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예. 국내가 좀 부진해서 중국으로 수주가 넘어가든 중국이 부진해서 한국이 다 받든 조선 수주를 엔진은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예. 아시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죠? 근데 잘 보면 이 2023년도에 고가 물량이라고 여겼었던 수주가 2025년도 실적에 잡히면서 서프라이즈가 실적이 났는데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잘 보시면 2026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2026년도 실적은 2024년도 거부터 받기 시작하겠네요. 그죠? 2024년도 수주잔고가 2026년도 실적에 바뀔 건데 그거는 2023년도 물량보다 더 비싸요. 그럼 2026년도 실적이 더 좋은 거야, 보면. 그러면 2025년도 물량도 수주 잔고도 많고 더 비싸고 더 좋아. 6년도 좋고 7년도 좋고. 네. 근데 8년 9년도는 어떻게 되냐? 그죠? 현재 중국 쪽에서 엔진이 쇼티지거든요. 중국조 선수가. 그래서 현재 중국조 선수가 하나엔진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2028년도 거, 9년도 거 어떻게 좀 받아줄 수 없니? 8년도, 9년도도 또 쇼티지 나는 거야, 보면. 국내 조선수도 지금 현재 2027년도 거까지 납품 물량 확보했고, 지금 2027년도 하반기 2028년도 거 수주 예정이고, 국내 거, 중국 거 계속해서 좋아지니까 이 사이클이 지금 끝나겠냐고요. 주가가 올라 보이지만 그대로 끝날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엔진주는 너무 강력하고 20% 밀릴 거 보고 사는 거야,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봐. 20% 밀리면 밀렸나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또 사지, 이렇게. 아셨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밸류에이션도 봤죠? 퍼 20배, 25배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한엔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거죠. 2월 25일 날 신규 시설 투자를 한 것 중에서 작년 2월이죠. 800억 포함해서 2천억을 시설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저속 엔진 그리고 중속 엔진, 암모니아 쪽 엔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서 설명했지만 하나엔진이 2015년도 시설 투자에서 일단 저속 엔진 쪽에서 마력을 늘려요. 이렇게. 2014년도 400마력에서 2010년 533마력으로 늘릴 거고요. 이거죠. 사행정 중속 엔진.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게 2026년도 신규 생산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매출이 올해 하반기에 인식되고 본격으로 2018년도에 반영을 할 건데, 이 중속 엔진이 특수선이나 하나오션 신형 선박에 쓰일 걸로 했는데 지금 갑자기 데이터 센터가 튀어나온 거죠. 데이터 센터 발전 엔진이. 그죠? 하나 엔진이 시기를 잘 맞춘 거네. 이 중속 엔진을 하나오션 걸로 신형 선박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데이터 센터가 신형하니까 원래 야, 요거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STX 엔진이 얘로 이렇게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보면. 그래서 하나 엔진도 분명히 데이터 센터양 발전 엔진에
예, 이런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엔진은 이렇게 될 겁니다. 1분기가 매출액 3,500억, YOY로 12% 플러스, 영업이익이 487억. 이게 YOY 118% 늘거든요. 매출이 12% 늘 때 영업이익이 100% 는다는 거는 이미 이익 레버리지 구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무슨 뜻? 예,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이익은 더 크게 느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늘면 늘까요? 매출이 계속 늘겠죠. 이거 보세요. 수주잔고. 이 수주잔고가 곧 다 매출이 될 거잖아요. 근데 수주잔고가 계속 늘잖아요. 그러면 매출 계속 늘 것이고, 매출이 계속 늘면 어떻게 되죠? 이익은 더 커지죠. 이 구조. 이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 엔진주의 구조적 성장인가 이런 게 아셨죠? 구조적 성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조적 성장의 중심은 이 선박 엔진용 저속 엔진. ASP가 현재 대당 106억 정도고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고요. 현재 선종 믹스를 보면 이 선박용 대형 엔진 컨테이너 4대 거 받았고 현재 LNG 17척, 탱커 8척. 예. 요게 이제 고부가 쪽 비중 나오고 있고 OPM은 저속 엔진만 놓고 봤었을 때 영업이익률이 11.8에서 올해 1분기 12.6으로 수익성은 계속 레벨업 되고 이게 하고요. 신규 성장 동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행정 중속 엔진. 이게 2027년도에 연 180대 체제로 생산을 하겠다 밝히고 있고요. 매출은 올해 하반기. 현재 수주 100대 이상 해놨고 약 2조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CMAS라는 거를 2014년도 4월에 인수를 했는데요. 하나엔진이. 요게 올 2분기부터 매출이 나와요. 근데 기존에 매출이 있었던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노르웨이 회사인데. 연 매출 1,500억에 영업이익률 한 10% 정도 나왔던 회사였었거든요. 요게 2분기부터 실적이 나오는데 요 회사는 서비스 회사인데 선박에 들어가는 전력 시스템 같은 거 설계, 뭐 하이브리드 선박이라든지 뭐 선박에 쓰이는 ESS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하나엔진도 괜찮은 거고 4분기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다 좋았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조선주 시장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포괄적인 흐름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조선주 흐름 시나리오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기억 못 하시더라도 보셔요. 1단계. 이거 2021년도 2년도죠. 조선 수주 기대감 이미 끝났죠? 저희는 사실 여기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보면 지금이 2단계 여기 현재 진행 중이죠. 조선이 실적이 개선되는 현재 사이클이죠. 실적의 시기. 조선주 전반 다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가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빠른 게 아까 말씀드린 삼성중공업. 그리고 가장 무난한데 빠른 거 HD 현대 중공업이거든요. 오션을 하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종목이 가장 핫한 거죠.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아셨죠? 하고 그러면 3단계 넘어가죠. 몰라 지금 이제 시작할 거. 보면 엔진이 마진이 폭발하는 단계죠.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엔진만 폭발하냐 본행제도 마찬가지예요. LNG 들어가면 본행제 들어가요. 한국화분 동성화이팅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근데 지금 예전에 2차 사이클 때는 요 정도 선에서 끝났죠, 지금. 여기가 마무리였잖아요, 2007년도에. 근데 지금 여기로 다시 넘어가죠. 미국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미국. 다 설명드렸죠. 조선이 수주감이 기대가 되니까 다시 1단계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1단계로. 1단계로 돌아가니, 피팅주라더니 LNG 기자재주들이 흐름이 나오죠. 성강밴드, 태강. 저번에 이제 월간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BMT, 하이로 코리아까지. 거기다 S&T 에너지, 이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면. 요종 종목이 아까 전에 말씀 세진중공업 이런 것도 다 해야 되지만, 사실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기자재들 포함해서. 요 정도만 알아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크게, 다 알려고 안 해도. 그죠?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돌고 돌아서 가는 걸 보면.
아셨죠? 제가 지금 10시 56분이고요. 자,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NG가 막혔는데, 예, 돌고 돌아서 조선이 이미 시작해서 엔진으로 가고, 예,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자 드려봤습니다. 아셨죠? 자, 저희 가족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예, 행복한 남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셨죠? 감사합니다. 태조박건이었습니다.